너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해? 영국에 사는 올해 28살인 줄리는 주변 친구들의 이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 게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살면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 친구들은 줄리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알아온 줄리는 수많은 치료와 약물에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고 치료 과정은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죠. 한국에 가서 제대로 치료도 받고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결심한 줄리는 6개월간 한국 생활을 계획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리는 낯설지만 활기찬 분위기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그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깔끔하고 효율적인지 보고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줄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부과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오후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평이 많은 강남의 한 피부과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기 시간도 짧고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죠. 정말 외국에서 듣던 대로네. 줄리는 첫날부터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줄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죠. 진료를 마친 후 병원을 나선 줄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내 병을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라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그녀가 병원 앞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쉴 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에 귀가 쫑긋했어요. 아직 한국어에 서툴렀던 줄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밝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자신도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줄리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외국인이 한국 생활 적응하기라는 주제의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찾고 같은 외국인들이 올린 경험담도 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낯설기도 했지만 다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줄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건강을 되찾고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줄리는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다음 단계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도전. 줄리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렇게 조금씩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줄리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서로 서툴지만 웃음 섞인 대화로 자신을 소개하고 친해지면서 줄리는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일본인 친구가 줄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도 한국어 배우러 온 거야? 혼자 왔어. 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학원 근처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줄리는 그의 경험담을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 거구나. 그날 밤 줄리는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표현을 되뇌며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더 자신감 있는 내가 될 수 있겠지. 라는 다짐과 함께요. 하지만 줄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도전을 이뤄내는 그날까지 줄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줄리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위기는 줄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녀의 진짜 용기를 시험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줄리는 피부과에서 받은 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인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얼굴과 팔에 있던 붉은 반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가려움도 예전보다 덜했죠.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줄리의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매일 아침 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서울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도 맑고 기분도 좋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죠. 명동 거리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구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줄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다음 날 아침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피부에 다시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났고 붉은 반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안심하고 있었던 줄리는 크게 당황했어요. 왜 이런 거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본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근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나아질 겁니다. 줄리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가 완전히 나아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 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줄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끝까지 해볼 거야. 줄리의 여정에는 이제 더 큰 도전과 극복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줄리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상태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피부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언제 또다시 증상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죠. 그러던 중 학원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 미유가 줄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줄리, 주말에 부산에 가볼래? 우리 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갑작스러운 제안에 줄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래.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바깥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자. 그렇게 줄리는 주말 부산 여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줄리는 친구들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줄리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줄리와 친구들은 광안리 해변을 거닐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회를 처음 먹어본 줄리는 그 신선한 맛에 크게 놀랐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한국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야. 줄리는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 근처를 산책하던 줄리는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그녀를 부축했고 줄리는 근처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줄리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열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라는 의사의 물음에 줄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병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었죠. 친구들은 줄리 곁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줄리.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 우리도 다 그랬어. 천천히 해도 돼.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줄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줄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말자.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어. 한국 생활이 주는 도전은 여전히 많았지만 줄리는 그 도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큰 도전을 이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줄리는 더 이상 혼자 걱정 속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 때 기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줄리는 마음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줄리는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관리하면서 몸 상태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줄리는 한국어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자그마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 한국 생활을 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는 처음에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고생했던 일, 그리고 지금은 김치를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좋아하게 된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일본인 미유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웠다고 했죠. 줄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병 때문에 한국에 온 게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 덕분에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더 즐거워지고 있어. 그녀의 이야기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줄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학원 선생님께 따로 부탁해 더 심화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발표 대회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을 꼭 느껴보고 싶어. 줄리는 그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어 발표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틈틈이 연습하며 원고를 수정하고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도전 속에서 나를 발견하다였어요. 줄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나 혼자서만 가능했던 건 아니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녀의 발표 대회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줄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대회 당일, 줄리는 또 한 번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발표 대회가 다가오자 줄리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발표 원고를 여러 번 수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지만 줄리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줄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발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때 그녀는 부산 여행 때 친구들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줄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 대회 당일, 줄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니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면서 겪었던 도전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줄리는 처음에는 조금 더듬거렸지만 점점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 병을 치료하면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줄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바로 도전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할 때는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도전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할 것이고 그 도전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가와 줄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줄리. 감동적이었어. 줄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중요한 건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니까. 이 발표 대회는 줄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발표 대회가 끝나고 줄리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줄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줄리,
정말 잘했어요. 사실 우리 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줄리 같은 학생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줄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성장시킬 또 다른 도전일지도 몰라. 줄리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되었고 줄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 긴장했지만 발표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던 줄리는 곧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줄리는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한국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줄리는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나의 한국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첫 글을 올리며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도전을 통해 깨달았던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어요. 줄리의 글은 빠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줄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도전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줄리는 작은 도전을 시작으로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건강 회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의사는 이제 줄리의 상태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줄리는 이 소식을 듣고 벅찬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줄리는 병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성장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경험을 더 널리 알리고 도전과 극복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줄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줄리의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사람들은 줄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들의 고민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블로그에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익명의 사용자가 남긴 댓글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든 외국인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줄리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댓글이 점점 늘어났고 몇몇 사람들은 과장된 경험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줄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모두 진실이었고 힘든 시간을 이겨낸 후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누군가의 비난을 받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줄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한국어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줄리,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모두가 너처럼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너의 이야기가 더 소중한 거야.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중요한 건 너 자신이 진정으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친구들의 위로에 줄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내 진심을 전할 수는 있어. 그렇게 줄리는 마음을 다잡고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다시 많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줄리는 그날 밤 한 독자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비난 속에서도 줄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오해와 위기를 극복하며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치료와 적응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에게 이번 위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줄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큰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새로운 도전과 깊이 연결된 일이었어요. 며칠 뒤, 줄리에게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커뮤니티 운영진이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 귀하의 블로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도전 사례 발표회에 연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메일을 읽은 줄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내 친구들이 해줬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을 진솔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완벽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야. 발표 준비를 시작한 줄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불안 속에서 나를 찾은 도전이었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히 한국 생활에서 느낀 긍정적인 점뿐만 아니라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줄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줄리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줄리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한국에 온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도전, 그리고 오해와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성장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줄리의 진솔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특히 줄리가 도전 속에서 얻은 가장 큰 힘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라고 말할 때는 많은 이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줄리는 깊은 감동에 벅찬 마음으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행사 후 몇몇 참석자들이 줄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도전하는 걸 두려워했는데 이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진심 어린 이야기라서 더 와닿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그날 밤, 줄리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이제 줄리의 목표는 단순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줄리는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줄리의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떠날 시점에 다다른 그녀가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큰 결정이었어요. 발표 이후 줄리의 블로그와 SNS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외국인들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줄리는 가능한 한 성심껏 답변을 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메시지가 줄리의 눈길을 끌었어요. 안녕하세요, 줄리님.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지만 외국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제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줄리는 이 메시지를 읽고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던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힘들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 답변을 보내고 줄리는 문득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남을 통해 서로의 도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줄리는 곧바로 이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열어보면 어떨까 해 친구들은 줄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줄리는 첫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임 당일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줄리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줄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까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격려가 이어졌고,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 줄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열어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줄리는 이미 병원 치료가 끝났고 블로그와 모임을 통해 자신도 성장했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더 머무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도 그리워. 줄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줄리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갔던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낯선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줄리는 여기서 나 자신을 바꿔보자는 결심을 했고 그 이후 많은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한 줄리는 그때와는 다른 훨씬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표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얻은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 줄리는 비자 문제로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고민 끝에 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떠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얻은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어디에 있든 나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어. 줄리는 한국을 떠나더라도 여기서 배운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줄리는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너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이렇게 자신감을 얻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줄리는 울컥한 마음을 숨기며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친구들도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줄리, 어디에 있든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해왔던 것처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한국 생활의 마지막 날, 줄리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어디에 있든 나는 계속 도전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고향으로 돌아간 줄리는 블로그 활동을 이어갔고 다양한 도전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모임을 주최하고 온라인 강연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도전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줄리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도전을 통해 배운 용기와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줄리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도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줄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줄리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길 위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줄리는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도전을 넘어 그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줄리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도전과 극복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생겼어요. 줄리는 매번 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도전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예요.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몇몇 사람들은 직접 줄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줄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어 볼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줄리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 미유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줄리, 혹시 다시 한국에 올 생각 있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다들 내가 그리워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줄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설렘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곳이었지.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이 오겠지. 줄리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소통했고 그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도전 모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었어요. 이 모임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각자의 도전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줄리의 도전은 이렇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도전은 끝이 아닙니다. 도전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줄리처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요. 영상이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극복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